오늘은 2019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소리입니다. 이날 검찰에서는 2010년 당시 고 이재선 씨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던 상대한 양의 글들 중 회계사 관련 업무 뺀 나머지들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전 합의도 없이 결심 공판날 그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요, 그 네이버에 게시된 글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의미죠. 의문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강영 검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데요. 변호사 측에서는 네이버 글을 증거로 인정은 하는데 이재선 씨가 썼다, 본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보기 어렵다, 그런 입장에서 동의하기로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한국공회계사협회나 금감원에서 받은 서류들, 그것 또한 인정은 하는데 회계사 업무를 잘 봤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없었다라기는 힘들다. 그 부분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증거로 인정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고 이재선 씨의 은행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1심에서 계속 검찰의 주장은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었다라고 공소장에 게시하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변호사 측에서는 1심 막바지에 이르러서 고 이재선 씨의 녹취, 보이스 레코드 등 거기 기록된 것들을 포렌식화해서 봤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6천여 가지를 검찰에서 은폐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처음 공소 사실과 다르게 고 이재선 씨가 심한 조울증이 있었다, 강제 입원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에 위법한 것을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고 항소심에서 공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본래의 혐의를 두고 검찰이 기소한 그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소장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는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검찰에서는 강제 입원 절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하면서 기소를 했고요. 이날 검찰의 주장은 경기도지사 우리 지사님께서는 고 이재선 씨가 처 박윤복과 딸 이주영에 의해서 창녕 부곡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고 다만 성남 시정에 방해가 되니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본인들 생각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과거 성남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센터에서도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견이 되면 방문을 한다던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는데요. 이재선 씨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위법하다 하는데,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께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글을 읽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신 거죠? 서울대 분당병원 정신과 전문의 장재승 씨가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이분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을 검찰은 강제 호송, 강제 입원, 그렇게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하셨는데요. 본인들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죠. 여기서 특이했던 거는 이영선 씨가 앰뷸런스를 타고 중앙경찰서에 있는 이재선 씨를 만나러 간 것은 강제 호송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영선 씨가 앰뷸런스를 타고 중앙경찰서 갔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의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봐라, 병원에 가봐라 하는 요청 없이 강제 호송을 하려 했다는데요. 아니죠. 처 박인복 씨, 또 본인 고 이재선 씨에게 지사님은 물론이고 어머니 또 다른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수어 차례 권고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성남시장 권한에서 진단 및 보호 신청이 의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이 하는 말이 참 우습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때를 쓰는 사람들 모두 강제 호송 대상이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줌마들 말싸움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법을 공부한 검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들은 구정신보건법 25조를 서울대 병원 정신과 전문의 매뉴얼에다 갖다 대었는데 제가 페북에 썼습니다. 이럴 거면 검사가 왜 필요하냐. 의사만 있으면 되지. 검찰 끝까지 악랄하며 비열하다. 이것은 제가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 이유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페북에 게시했던 겁니다. 이제 강형 검사의 구형 이유가 끝났고요. 대장동 개발과 검사 사칭은 이효재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됐습니다. 오인과 적시가 혼재된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본다. 법원 판례를 보아 허위사실 공표는 폭넓게 보고 있다.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원심의 법리 오인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1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불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는요, 법원 판례로 보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포란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네, 이분들은 판례를 덜 먹이기는 하지만 판례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어떤 추론에 의해서 구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개발권 잘 벌어서 잘 썼다라는 건 미필적 고의의 발언이다. 합리적 의심 없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입증되었다 하는데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만에 하나라도 무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가를 은폐하고 유권자에게 유능한 후보로 보이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또 근간의 포털 사이트 댓글로 보아서도 탁월한 행정가로 보이려 애쓰고 있음이 확실하다. 본인이 애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펼치는 정책, 움직이는 행동, 이런 실천하는 행정들이 그분을 탁월한 행정가로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일을 잘해도 불만인가요? 검사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지사님께서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요. 최선을 다했으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1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날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서 제가 본 검찰, 구형하는 검찰은 객관적 사실, 제시된 증거, 나왔던 진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추론과 생각으로 구형,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때렸는데요. 자, 다음 방송에서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소리였습니다.